존경하는 어르신들, 식사 후에 무심코 드시는 믹스커피 한 봉지가 사실 여러분의 혈관에 설탕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은 거 한 잔인데 어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작은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300까지 치솟고 피가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동의보감 속 숨겨진 비책인 두 가지 천연 생명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재료들이지만 그 효과는 비싼 인삼보다 뛰어납니다. 저 김지훈 교수가 장담하건대 이 물은 마시는 즉시 혈액 속 당분을 싹 청소해버립니다. 병원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 기적의 비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의학계에서는 믹스커피를 식후에 즐기는 후식음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달콤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뜯는 그 작은 스틱 하나가 커피가 아니라 사실상 설탕과 시럽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포장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대표적인 믹스커피 한 봉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게는 고작 약 12g. 하지만 그 안을 뜯어 투명한 유리컵에 부어보면 갈색 커피가루는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은 하얀 가루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전체의 약 70%가 설탕, 대략 5에서 9g, 즉 각설탕 여러 개 분량이고 나머지 크리머는 우유가 아니라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과 옥수수 시럽이며 진짜 커피는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믹스커피 한 봉지를 마신다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설탕 쇠 스푼에 시럽을 타서 들이키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하루에 3봉지를 마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느새 설탕 10스푼 가까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식후에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당은 포도당, 즉 글루코스로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이기 때문에 밥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 없고 장에서 바로 혈액으로 스며들어 들어갑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불과 30분 만에 혈당이 30에서 50mg/dl까지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당은 강물과 같아서 이미 흰쌀밥 한 공기를 먹은 뒤에는 수위가 툭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달고 기름진 믹스커피 한 잔을 더 붓는 행위는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물은 넘치고 범람은 혈관을 때리고 신경과 눈, 신장과 심장은 조용히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믹스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호르몬은 간에게 명령을 내려 저장해 두었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 혈액 속으로 밀어넣게 합니다. 동시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최대 30%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한 잔의 커피는 바깥에서 설탕을 들여보내는 동시에 몸 안에서 설탕을 더 만들어내게 하는 이중 공격이 되고 이미 지쳐있는 췌장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문화적인 습관에 있습니다. 흰쌀밥을 든든히 먹고 난 직후 믹스커피를 마시는 이 패턴은 혈당이 가장 높은 정점에서 추가 폭탄을 얻는 행동이며 식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그 기분 좋은 커피 한 잔이 심장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 자료를 보면 믹스커피 섭취가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나쁜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믹스커피라는 달콤한 살인자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대안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입소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우리 민족의학의 뿌리, 그 출발점으로 직접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의사들이 실제 사람의 몸을 보며 기록해온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한의서가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의학적 보고이며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을 이미 소갈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원인과 대응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혈당계를 찍을 수도 없었고 이슐린 주사도 없었지만 선조들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했고 피가 끈적해지고 갈증이 심해지며 소변이 잦아지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관찰을 통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을 특정한 약초와 잎에서 찾아냈습니다. 혈액 속에 과도하게 넘쳐 흐르는 당을 부드럽게 걸러내고 몸을 억지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되찾게 만드는 식물들이 이미 기록 속에 명확히 존재합니다. 제가 곧 여러분께 소개할 두 가지 잎은 새로운 발명품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화된 식품과 설탕, 화학조미료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의학의 원형이며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 이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꺼내 오늘의 여러분 몸 상태에 맞게 해석해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학이 단절되는 지점이 아니라 이어지는 지점이며 제가 이 대안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저는 매우 명확한 세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방금 전까지 식후에 무심코 마시던 믹스커피가 왜 달콤한 살인자인지 그 실체와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해부했고 두 번째로 이어서 제가 곧 설명드릴 것은 값비싸고 어려운 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잎을 어떻게 끓여야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그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혈당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요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가지 물은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과 혈압에는 매우 이로운 성분이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의의 선택이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진단받은 분들은 이 내용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시고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어떤 효과보다도 항상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혈당의 균형을 되찾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유튜브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바쁜 아파트에서든 바닷바람 부는 부산에서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든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 서로를 지켜주는 건강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채널의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첫 번째 구원자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뇨를 겪는 분들에게는 그 가치가 보물과도 같은 잎, 바로 뽕나무 잎 상엽입니다. 제가 이 마른 뽕잎 한 줌을 손에 쥐고 냄새를 맡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귀한 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 쉽게 잊혀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은 상엽을 평범한 나뭇잎이 아니라 소갈, 즉 오늘날의 당뇨병을 다스리는 중요한 약재로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사람의 몸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누에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에는 평생 오직 뽕잎만 먹고도 그 잎을 단단하고 윤기나는 비단실로 바꿔냅니다. 이것은 뽕잎 안에 들어있는 대사조절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이고 조상들은 이미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엽이 혈당에 도움이 되느냐? 현대의학은
여기에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뽕잎에는 DNJ, 즉 원디옥시노제리마이신이라는 매우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DNJ를 늘 교통경찰에 비유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밥에서 나온 포도당이 소장이라는 관문을 통해 한꺼번에 혈액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DNJ는 그 관문 앞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며 속도를 조절하는 교통경찰처럼 작용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줄을 세워 천천히 질서 있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여전히 배부르게 식사를 하지만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 혈관을 때리는 일이 줄어들고 혈당의 최고점, 즉 피크가 부드럽게 잘려나가 췌장과 혈관이 받는 충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상엽이 만드는 강철방패라고 부르는데 당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조절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엽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뽕잎은 혈당을 다스리는 데 매우 뛰어나지만 성질이 약간 쓰고 차며, 즉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한성띠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비위가 약한 분들이 이것만 오래 드시면 배가 차고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상엽을 혼자 쓰지 않고 반드시 구기자, 즉 구기자를 함께 배합합니다. 구기자는 맛이 은은하게 달고 성질이 중성에 가까워 상엽의 차가움을 부드럽게 중화해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 당뇨로 인해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운 망막, 즉 눈의 혈관을 지켜주기 때문에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합병증인 시력 저하와 실명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기자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쓴맛이 도는 상엽차를 훨씬 부드럽고 향기롭게 만들어주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마시던 믹스커피보다 더 편안하게 드시게 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끓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매우 단순합니다. 말린 뽕잎 10에서 15g, 대략 수북한 큰술 2스푼 정도, 말린 구기자 5에서 10알, 그리고 깨끗한 물 500ml면 충분합니다. 먼저 뽕잎과 구기자를 찬물에 재빨리 헹궈 먼지만 제거하시고 오래 담가두지는 마십시오. 그런 다음 물을 끓여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뽕잎과 구기자를 넣어 10에서 15분 정도 은근하게 달이듯 끓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팔팔 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열은 DNJ라는 핵심 성분을 망가뜨려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나서 약 40에서 50도, 입에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식힌 뒤 드시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기혈순환이 좋아지며 식사 중에 마실 경우 DNJ라는 교통경찰이 소장 입구에 미리 서 있다가 밥에서 나온 당이 들어오는 속도를 정확히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황금 같은 당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꿀은 절대로 넣지 마십시오. 단 한 방울도 예외는 없습니다. 쓴맛이 부담되시면 구기자 몇 알을 더 넣으시면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이 차는 끓인 날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냉장 보관을 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데워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가운 물은 혈당보다 먼저 비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엽이 장의 관문에서 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교통경찰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물은 조용히 뒤에서 정리하는 청소부대와 같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효과만큼은 금보다 값진 뿌리, 바로 돼지감자입니다. 예전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 울퉁불퉁한 뿌리가 들과 밭둑에 흔하게 자라서 사람보다는 가축의 먹이로 쓰였고 그래서 이름도 투박하게 돼지감자라 불렸지만 오늘날 서울의 건강식품 매장에서는 이 뿌리가 귀한 원료로 취급받으며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학이 그 안에서 이눌린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눌린은 일반 전분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특별한 탄수화물로 밥처럼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데
저는 이 과정을 늘 스펀지에 비유합니다. 젖은 스펀지가 주변의 물을 빨아들이듯 이눌리는 장 속에서 남아도는 당과 불필요한 지방을 끌어안고 흡수합니다. 그 흡수된 당과 지방은 혈액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 채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정리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눌린이 단순히 당을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의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비로 고생하던 어르신들이 배가 편안해지고 화장실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돼지감자 물 한 잔은 혈당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장을 살리고 장을 살리면서 다시 혈당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상엽이 앞에서 막아주고 돼지감자가 뒤에서 치워주는 이 조합이 제가 이 두 번째 물을 반드시 함께 권하는 이유입니다. 돼지감자차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고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한 돼지감자를 그대로 갈아 마시거나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돼지감자 생것은 성질이 매우 차가운 한성식품이고 열을 거치지 않은 거친 이눌린은 장에서 가스를 만들고 복부팽만, 심하면 설사를 바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감자를 약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과정은 바로 볶음, 즉 로스팅입니다. 불의 열을 거치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한 성질로 바뀌고 이눌린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형태가 되며 그때 비로소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재가 됩니다. 제대로 볶인 돼지 감자는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는데 이 향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아해온 누룽지물과 매우 비슷해 어르신들이 거부감 없이 하루 종일 마시기 좋습니다. 이제 표준적인 의학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물처럼 마실 차 한 주전자는 물 1리터, 여기에 볶아놓은 말린 돼지감자 슬라이스 10에서 15g, 대략 티스푼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볶아진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고 만약 말리기만 된 제품이라면 마른 팬에 약불로 5에서 10분, 색이 짙어지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물을 끓여 팔팔 끓기 시작하면 돼지감자를 넣고 불을 줄여 10에서 15분 정도 은근히 끓이는데 이 시간이 바로 이눌린이 물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어 당을 흡착하는 용액으로 바뀌는 핵심 구간입니다. 불을 끈 뒤에는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더 우려내어 성분을 안정시키고 체에 걸러 약 40에서 50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며칠간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이눌린이 장내 유익균을 깨우는 과정이므로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드시면 대부분 3에서 5일 안에 사라집니다. 이 차는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하며 얼음을 넣거나 차갑게 마시면 장과 비위를 오히려 해칠 수 있고 영양이 풍부한 만큼 반드시 그날 끓여 그날 안에 드시고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만든 돼지감자차를 하루 종일 물 대신 천천히 마시다 보면 혈당이 갑자기 튀었다가 떨어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을 느끼게 되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돼지감자물과 앞서 말씀드린 상엽차를 언제,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그 해답을 바로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직접 지도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는 변화이고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주인공은 김상식 어르신, 당시 75세, 당뇨병을 앓은 지 20년이 넘은 분이었는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공복 혈당은 매일 아침 250에서 280mg/dC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약은 빠짐없이 드시고 있음에도 발바닥은 밤마다 저려 잠을 설치고 눈앞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며 생활 습관을 살펴보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후마다 반드시 믹스커피를 2봉지씩 드신다는 것이었고 이게 없으면 정신이 멍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어르신, 한 달만 제게 몸을 맡겨 보십시오. 약을 당장 끊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믹스커피를 서랍에 넣고 이 계획을 정확히 따라 주십시오. 첫 주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 중에 상엽과 구기자를 끓인 따뜻한 차를 한 컵씩 드시게 했고, 어르신은 처음에는 약간 쓴맛이 있지만 구기자 덕분에 생각보다 마시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볶은 돼지감자차를 보온병에 담아 하루 종일 물 대신 천천히 드시게 했는데, 그때 어르신이 웃으시며 이거 냄새가 누룽지 물이랑 똑같아서 자꾸 손이 간다 고 하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4주가 지나 다시 검사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저보다도 김어르신 본인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80mg/dcl에서 110에서 120mg/dcl 수준으로 내려와 있었고, 물을 달고 살던 갈증은 사라졌으며 발의 저림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식후에 늘 느끼던 무기력함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내가 그동안 약은 먼 데서만 찾았지. 약은 집 뒤 뽕나무와 이 싸구려 돼지감자에 있었네요. 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 어르신은 협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믹스커피를 끊어 당의 유입을 차단했고, 상엽으로 장 입구에서 당의 속도를 조절했으며, 돼지감자로 남은 당과 지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을 당장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물을 생활에 더해보시라고 권할 뿐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약을 줄이는 결정은 결국 담당 의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몸이 먼저 변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앞서 실천한 사람들의 신뢰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의 몸은 새 차가 아니라 오래 함께 써온 기계와 같아서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췌장을 다시 깨우는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2주간의 적응형 계획을 따로 설계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서 혈당을 식전과 식후에 반드시 측정하셔야 하고, 만약 수치가 70mg/dl 아래로 떨어지면서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중단하고 과일 한 조각이나 사탕처럼 단 것을 소량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혈당을 낮추려는 것이지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는 적응기입니다. 목표는 위와 장이 갑작스러운 식이섬유와 활성 성분에 놀라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엽과 구기자차는 하루에 딱 한 컵, 약 200ml.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시고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믹스커피를 가장 부드럽게 대체하는 방법이며,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볶은 돼지감자차는 하루에 약 500ml, 즉 반 리터 정도를 보온병에 담아 물처럼 조금씩 나누어 드시되, 반드시 식후부터 시작해 장내 미생물이 이눌린에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첫 주에는 두 차를 모두 합쳐도 하루 총량이 1리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단계는 효과를 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몸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며,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이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는 몸이 준비되었을 때만 들어가는 가속 구간입니다. 첫 주를 지나면서 속이 편안하고 가스나 피로감이 없다면 그때부터 용량을 조금씩 올려 최적의 효과를 끌어내게 됩니다. 상엽과 구기자차는 하루 1에서 2컵,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시고, 이 시기에 말린 뽕잎 사용량은 하루 총 20에서 30g 이내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인상 자료에서 확인된 범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로 들어오는 당을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볶은 돼지감자차는 하루 1에서 1.5리터까지 늘려 물 대신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데, 2단계부터는 장내 환경이 안정되면서 혈당의 출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역할 분담입니다. 상엽은 식사 순간에 즉시 차단을 담당하고 돼지 감자는 하루 종일 지속적인 정리를 맡아 장과 혈당에 바탕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둘째 주까지 무리 없이 지나왔다면 이후에는 이 패턴을 4주에서 12주 정도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간은 당화혈색소, 즉 HbA1c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며 수치가 안정적인 범위로 내려오면 그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변화를 알리셔야 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결정은 검사를 바탕으로 의사가 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그때 이미 여러분의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속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노년기의 췌장을 다시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들을 끓이기 전에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면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사람을 가려 쓰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조회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제 양심에서 나오는 말이니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바로 칼륨입니다. 상엽과 돼지 감자는 자연이 준 보물일 만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일반적인 성인에게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장점은 조건이 맞을 때만 장점이 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의사로부터 칼륨 제한을 지시받은 분들 또는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져 부정맥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아무 전조 없이 심장이 멎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물을 물 대신 마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단 한 컵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혈당 수치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효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은 저혈당입니다. 이 두 가지 잎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미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혈당 강화제를 비교적 높은 용량으로 복용 중인 상태에서 상엽차와 돼지감자차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70mg/dL 이하로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높은 것보다 순간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물은 약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이 잘 듣도록 몸의 환경을 정리해주는 보조도구이며 반드시 혈당을 자주 측정하면서 병행해야 합니다.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출렁임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기록지를 들고 담당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약을 줄일지 말지는 데이터와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환자가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드시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전형적인 저혈당 신호이므로 즉시 중단하고 당분을 소량 보충해야 하고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지속된다면 돼지 감자를 충분히 볶지 않았거나 양이 과한 경우이니 용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배가 차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차의 성질이 몸에 비해 너무 차가운 것이므로 반드시 더 따뜻하게 드시고 상엽차에는 부기자나 소량의 생강을 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경고들을 지키며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상엽과 돼지 감자물은 혈당 관리 여정에서 가장 충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방심하는 순간 이로운 칼이 양날의 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몸의 신호를 들으며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믹스커피라는 달콤한 살인자를 알아보는 데서 출발해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의학 유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바로 실천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셔야 할 구조는 단순합니다. 병을 만드는 선택 대신 병을 막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혈관을 공격하던 믹스커피 대신 상역, 즉 옥잎을 선택해 장의 문 앞에서 당의 속도를 막아 세우고, 아무 역할 없이 지나가던 물 대신 돼지감자차를 선택해 남아도는 당과 지방을 조용히 흡수해 밖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혈당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모든 차는 반드시 따뜻하게 마셔 기혈과 장을 보호할 것. 둘째, 돼지 감자는 반드시 충분히 볶아 차가운 성질을 없앨 것. 셋째, 신장이 약하거나 칼륨 제한을 받은 분들은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피하고 효과는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의 진료 경험으로 확신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혈관과 췌장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용기가 결국 약의 양을 줄이고 삶의 질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께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딜같이 쓴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며 살아야 한다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몸의 지혜를 남겨주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다시 꺼내 자연으로 돌아가며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장 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습관처럼 믹스커피 봉지를 뜯는 대신 돼지 감자를 볶아 끓인 누룽지 같은 물 한 주전자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며 구기자의 은은한 단맛과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몸으로 먼저 느껴보십시오.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당뇨 여정에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밝혀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계속 이야기할 힘을 주시고,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는 동년배 친구나 매일 아침 혈당계를 붙잡고 한숨 쉬는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오래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내용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이며, 특정 개인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모든 만성 질환은 개인의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검사 수치에 따라 관리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에서 소개된 차나시기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담당 의사 또는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 제한을 받은 분, 투석 치료 중인 분에게는 본 영상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험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본 영상은 의학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유행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개인의 의학적 상태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어떤 자연요법도 전문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용을 참고자료로 삼아 자신의 몸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와의 상담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